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올 한 해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상심이 컸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2년 동안의 하락장을 겪으면서 그리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피로감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손실도 연말에 산타랠리가 아니라 사탄 들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조정을 받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내년도 투자 전략들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증시 방향성과 환율과 금리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안 좋게 보는 섹터 한 섹터를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 섹터는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가능한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의 첨언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4가지 섹터에 대한 우리 섹터와 종목 이야기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자, 서울경제TV 생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년도 증시 전망과 그리고 내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그리고 나아가서 종목들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시고 내년도 좀 수익을 위한 그런 메모 필기 오늘 좀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녹화 방송인 관계로 지금 이 차트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제 6월달 우리 폭락장 수준에서의 나스닥 지수가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자, 지난 코로나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돌격 앞으로를 하면서 10,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0포인트를 뚫어내고 지금 15,000, 16,000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이번에 6월달 폭락장에서 이 10,000포인트를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6월달 폭락장 저희는 이겨냈습니다. 자, 결국에 하락장 나스닥 지수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과거에 저점 다지고 반등했었던 10,000포인트, 1,500포인트 그리고 이번에 10월달, 11월달 자, 10,000포인트와 그리고 1,30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또한 이 1,300포인트 그리고 1,50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위로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상방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측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우리 나스닥 지수가 추세 하단에서 상승까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추세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짧게는 1, 2주 정도 그리고 길게는 한두 달 정도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 나스닥 기준 그리고 니케이 지수 기준 1주에서 2주 정도, 길게는 1, 2개월 정도니까 내년 1, 2월 달까지는 우리 증시도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추가 낙폭보다는 우리 반등의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 지수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아니죠. 니케이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요. 자, 코로나 터지고 2022년도 기준 계속해서 25,5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500포인트와 28,500포인트를 변곡으로 보시고, 자, 이 구간에서는 추세 하단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 높은 확률로 계속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그 구간이 바로 26,000과 25,500포인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 신자분들이 매도가 아니라 빠졌을 때 더 사고 보유해서 올라갈 때 이 기간이 빠르면 1, 2주 만에 팍 올라갈 수도 있지만 늦어질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한두 달 정도 이 상승을 충분히 노려보면서 자, 6월달 폭락장 잘 이겨냈고요. 10월달 폭락장 니케이 지수가 잘 이겨냈습니다. 자, 이번 폭락장이 왔는데 지금 폭락장 또한 주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 연초 더 큰 상승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니케이 지수가 추세 하단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 1,300포인트를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도 연초에 지금보다 더 좋은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 증시의 움직임 좀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제가 환율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직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이때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자, 2009년도 3월 달까지 환율이 1,500원대까지 폭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3월 달에 이 환율이 잡히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지점부터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속도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우리 주봉상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차트를 보면은 자, 2009년도 3월 달부터 자, 이때부터 환율이 잡히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 자, 환율이 2019년도부터 환율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갈 때는 코스닥 지수가 200포인트까지 무너졌다가 환율이 꺾이는 19년도 3월부터 엄청난 또 상승이 나오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이때부터 현재까지 자, 이런 또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꺾일 때 증시는 다이나믹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코스피 차트로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2008년도 당시에 제가 차트를 좀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환율이 떨어질 때, 환율이 떨어지니까 증시는 반등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3월달 이후에 환율이 꺾였고, 환율이 꺾이면서 증시는 급속도로 코스피 기준 900포인트에서 자, 2200까지 단기간에 뭐 1, 2년 안쪽으로 한 2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이 환율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었었던 이 고환율 시대가 꺾였던 지점부터 금융시장은 강하게 치고 갔다라는 관점에서 자, 지금 환율이 완전하게 꺾였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지금 금리가 뭐 오를 만큼 올랐고 기준금리가 아무리 올려봤자 뭐 5%가 최대이지 않을까. 6%, 7%, 10%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고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 몰락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글로벌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연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면 환율도 잡히고 환율이 떨어지면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2008년도 환율이 꺾였던 우리 3월부터 코스피 지수가 단기 100%의 강한 상승이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 지금 환율이 우리 고금리 시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리 동결되고 인하되고 그리고 환율도 떨어지고 환율 차트가 꺾이게 되는 지점부터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환율이 올라가면서 증시가 떨어졌던 것에 대한 회복을 환율이 고환율 시대에서 저환율 시대로 떨어지면서 우리는 그 수혜를 얻게 될 수 있으니까 지난 2년 동안 투자하면서 물리신 분들 저와 함께 노랑톡에 입장해서 어떻게 추가 대응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공부하고 빠졌을 때 여러분들 잘 이번 폭락장 전화위복의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증시는 없습니다. 뭐 12월 달 이전에도 10월 달, 11월 달 더 무너졌었지만 결국에는 징수가 반등이 나왔고 6월 달 더 크게 무너졌었지만 우리가 더 큰 반등이 있었던 것처럼 자, 12월 달에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긴 했지만 자, 앞으로 나스닥, 니케이 그리고 환율 잡히고 금리 동결된다, 속도 조절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치고 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번 하락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섹터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리튬 관련주를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튬 관련주를 제가 테마 검색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이라고 자, 이게 테마를 검색하면은 자,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차트로 이제 제가 표기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서 뭐 하이드로 리튬 뭐 이라는 종목과 뭐 여기서는 이제 리튬 종목 조금 이제 어반 리튬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자, 모든 리튬 관련주를 부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자, 이미 리튬 관련주가 뭐 작년에 메타버스 예를 들면은 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처럼 자, 테마가 지금 리튬 테마가 뜨겁습니다. 자, 위메이드라는 게임주도 자, 과거에 엄청난 P2U 관련주로 올라갔지만 한 해 동안 그 시세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뭐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신풍제약 종목도 자, 코로나 터졌을 때
자, 몇천 %의 말도 안 되는 시세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자, 그 시세가 폭등한 고점에서 엄청난 급락으로 귀결이 됐어요. 그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우리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이런 리튬 관련주들은 자, 이미 몇천 %의 시세. 자, 저가가 지금 600원대고요. 600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50배가 올라갔다면 이 섹터는, 이 종목은 이미 폭등한 고점에 위치해 있는 리튬 관련주들은 내년에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P2E 관련주 작년에 무너졌죠. 그리고 넷플릭스 콘텐츠 관련주들도 작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콘텐츠 관련주들 날아가던 시절이 작년 연말이고 그 종목들이 지금은 무너진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은 리튬 관련주가 치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미 선제적으로 수천 %의 시세가 나온 리튬 관련주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익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가능한 리튬 관련주들 이미 폭등한 고점에 위치해 있다면 매매를 안 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종목은 50배가 올라가고 지금 싼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자, 저점에 산 누군가가 이제 코리아이스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사명을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바꿨고 싼 고점과 삼중천정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일련의 급등락,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급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리튬 관련주, 민경철 파트너가 고점에 있는 거는 이제 매수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내년에 크게 물리시는 일이 없기를 좀 진심으로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좀 살펴볼 종목은 자, 리튬 종목들 중에서도 어반 리튬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어반 리튬 종목도 자,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재무 추이를 보면은 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차트는 자, 4,000원짜리가 우리 2만 원까지 5배 정도의 시세가 이미 선제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폭등한 고점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 작년에 뜨겁게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실적 없으니까 그 시세를 반납한 구간까지 낙폭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미 선제적으로 주가가 폭등의 구간에 위치해 있는 리튬 관련주들은 피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어반 리튬과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매매를 내년도 반드시 좀 피하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리튬 관련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제가 차트를 돌려보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자, 지금 거래 정지 중인 자, EV 첨단 소재를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EV 첨단 소재에 대한 강의를 제가 여러 번 좀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하이드로 리튬의 최대 주주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상장사들을 다시 검색해 볼게요. 자,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검색해서 기업 분석을 들어가면은 자,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지금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의 지분을 EV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 50배가 갔다. 근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 상장사 EV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자, 여기서 하한가를 갔을 때 감자 공시가 뜨고 악재가 떴을 때 우리 EV 첨단 소재 종목을 바닥에서 이제 1차 매수를 권고드렸고요. 그리고 11월 24일 28% 정도의 상승으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고 1,370원 정도까지 뭐 20에서 30% 이상의 수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이제 감자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리는가 하고 보니까 자, 감자 완료가 됐고 감자 결정 공시를 보면은 자, 감자 완료일이 1월 2일까지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23년도 1월 2일까지 EV 첨단 소재가 거래 정지가 되고 1월 3일부터 거래 재개가 된다. 근데 그 거래 재개가 되는 그 타이밍이 우리가 한번 하한가를 가고 주가가 무너졌을 때 한번 수익을 냈고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거는 자, 폭등한 고점에 위치한 리튬 관련주들은 피해야 되지만 아직 시세가 안 나온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자, 코로나 터졌을 때 저점이 1,800원인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자, 1,000원 밑으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저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약 5년 만에 저점까지 낙폭을 확대한 EV 첨단 소재는 자, 리튬 관련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낙폭의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 중에서도 저점의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으로 EV 첨단 소재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일부터 거래 재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래 재개가 된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저점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바닥에서의 수급 어디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자, 그 두 가지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슷한 사례로 메디콕스라는 사례를 조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콕스가 감자 공시가 뜨고 주가가 무너졌는데, 감자 거래 정지 전에 올랐다가 감자 거래 정지 전에 주가가 다시 무너졌어요. 그리고 감자 재개가 됐는데, 자, 일주일 동안의 차트를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차트가 감자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당일에 대량 거래 한번 터지고요. 그리고 대량 거래 한번 터트리면서 전고가를 뚫어내니까 여기서부터 주가가 자, 2,000원대, 3,000원대였던 주가가 얼마까지? 7,000원대까지 100%, 150%, 약 200% 가까운 상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 완료되고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고 리스크가 바닥에서 해소가 되면은 거기서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대량의 거래대금과 수급이 어디서 유입이 되는지를 잘 체크해서 우리 메디콕스 사례처럼 우리 EV 첨단 소재가 똑같이 움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지금 연말에 리튬 관련주들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간 리튬 관련주가 뭐가 있지 하고 봤을 때 우리 EV 첨단 소재가 감자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진 상태고, 이 무너진 구간에서 저점만 잘 잡고 우리가 매수 타이밍만 잘 포착해서 기회를 노려본다면, 자, EV 첨단 소재로도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도 리튬 관련주로서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EV 첨단 소재와 우리 낙폭주들 반등할 때,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그 기회들 포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낙폭주, 바닥주 잘 잡아가지고 크게 수익 내는 기회들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부정 섹터는 리튬 관련주다. 근데 전제 조건은 폭등한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를 피하시고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반대로 지금은 주식시장에 거래 정지 중이지만 내년도 바닥에서 거래 재개가 풀리는 EV 첨단 소재를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게임 관련주입니다. 자,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컴투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자, 게임 관련주들 제가 이제 섹터를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이 자, 작년에 11월 달까지 엄청난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세를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펄어비스가 14만원에서 지금 4만원대까지 마이너스 거의 7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자, 이 종목만 무너졌느냐? 아니죠. 자, 위메이드 24만원짜리가 이번에 3만원까지 마이너스 85% 가까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이, 제가 작년에는 게임 관련주들 고가 폭등한 종목들 절대 하면 안 된다,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미 폭등한 종목들, 코로나 관련주들이 꺼진 것처럼 꺼지면 여러분들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급등한 메타버스, NFT, P2E 이런 쪽으로 테마가 작년 연말에 붙었던 종목들은 제가 매매를 안 하시는 거 공고드렸는데, 지금은 또 내년에는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그 시작점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임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형주들 보면은 일단 컴투스 종목도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은 20만원까지 시세가 나왔었고, 코로나 폭락장 6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작년에 17만원, 그리고 연초에 작년 연말에 11월 달에 18만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지금은 우리 고가 10만원 위로 주가의 시세가 주기적으로 나왔던 게임 관련주인 컴투스가 지금은 6만원 밑으로 주가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이고 동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자, 재무추이를 바라보면은 자, 꾸준하게 2014년도부터 모바일 게임 업체가 꾸준하게 돈을 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기업 가치는 돈을 벌면 기업 가치는 증가하고,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는 큰 관점에서는 우상향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작년에는 제가 게임 관련주들 절대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은
자, 거의 뭐 몇 년 만에 최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 바닥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관심주로는 우리 컴투스, 그리고 두 번째 관심주로는 위메이드 플레이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플레이 종목도 차트를 좀 보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4년도 당시에 썬데이토즈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썬데이토즈가 애니팡을 흥행을 시켰고 이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2014년도 이제 영업이익 600억, 그 다음 년도 200억, 170억, 그리고 그 이후로 근 한 10년 동안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자, 이 회사가 10년 동안 1,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게임을 개발했고 개발한 게임을 유통시켜서 우리 전국적으로 애니팡을 흥행시키고 애니팡 2탄, 애니팡 3탄, 애니팡 4탄 등을 출시하면서 매출액이 꾸준하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자, 지금은 시가총액이 1,500억대로 줄어든 상태예요. 10년 동안 이 회사가 벌어들인 1,700억 중에서 900억은 부동산 신탁에 투자를 하고 500억은 게임 회사 지분을 투자하고 그리고 올해 연초에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에서 이 종목의 2대 주주인 자, 2대 주주가 된 우리 스마일게이트 홀딩스로부터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1,8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위메이드의 계열 회사인 우리 위믹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계열 회사인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라는 투자 전문으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거예요. 누가? 썬데이토즈라는 회사가 받아서 올해 연초에 사명이 위메이드 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명이 위메이드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위믹스 코인이 이제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될 때 같이 위메이드와 같이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사실은 자, 작년에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2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10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실적 없이 올라간 게임주가 아니라 메타버스, P2E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으로만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NFT, 메타버스, P2E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10년 만에 저점까지 지금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 달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주가가 무너질 때 매수해서 15,000원까지 수익을 한번 챙겼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실적 견고하다. 저평가 구간이다. 게임 관련주 바닥을 치고 있는데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주 저평가 구간에서의 15,000원 구간을 다시 돌파하는 시점에 큰 기술적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면은 자,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 스마일게이트 홀딩스로부터 주당 주식을 취득한 게 자, 42,000원 정도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공시 조금 더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연초죠. 12월 이제 1일 정도에 이제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공시가 뜨게 됩니다. 840억 정도 이제 기존의 이제 스마일게이트 홀딩스로부터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 840억에 자, 주식을 인수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인수하는 주당가액이 42,000원입니다. 즉 최대 주주가 주식을 42,000원에 인수를 했는데 지금의 가격은 이 최대 주주 평단가 42,000원 대비 15,000원 밑으로 거의 마이너스 60% 조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장 정보 일정을 좀 보도록 하면은 자, 이제 유상증자를 찍게 됩니다. 2022년 2월 11일. 2022년 자, 2월 11일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하나 나오게 될 텐데 자, 이 유상증자 공시를 제가 보면은 자, 유상증자 공시가 여기 있죠. 자, 작년 12월 20일에 나왔네요. 썬데이토즈 유상증자 520억 정도. 3자 배정 유승으로 누가 받아갔느냐? 자, 주식회사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라는 위메이드 계열의 투자회사가 520억을 1년 동안 보호예수를 걸어놓고 위메이드 플레이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취득했던 단가가 얼마인 거 하고 보니까 무려 27,000원이었어요. 자, 800억에 42,000원에 이 주식을 샀고 500억을 들여서 또 27,000원의 주식을 매입했고 또 300억을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또 발행해가지고 또 이거를 또 300억을 또 추가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토탈 800억 더하기 500억 더하기 여기서 또 300억.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300억 정도의 규모거든요. 자, 300억 정도
자, 이제 이고요. 그리고 행사가액은 32,000원. 그리고 이 썬데이 토즈 주식을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 네, 또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32,000원. 지금 단가로 기준으로는 한 26,000원에서 27,000원에 총 1,6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1,600억을 베팅한 사람들의 평단가가 아무리 계산해도 3만 원보다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들보다 60% 할인된 구간에서 살 수 있는 10년 만에 저점 매수의 기회가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의 기술적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 그리고 1,500원 정도를 이제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빠질 때, 게임 관련주 안 좋을 때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관심주로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도 이제 매수해서 수익 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자녀 비중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 연초까지 우리 게임 관련주들 바닥에서부터 우리 지수가 반등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자, 위메이드 플레이는 15,000원을 뚫어낼 때가 본격적인 우리 상승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네, 앞으로 내년도 2023년도 이미 폭등한 테마주 추격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닥에 있지만 내년도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내년도 2023년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게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컴투스와 위메이드 플레이를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주 추가해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지금 최근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섹터들 보면은 자, 코로나 관련주들이 갑자기 시세가 크게 나왔어요. 자, 경보제약 이런 종목들도 자, 바닥에서부터 우리 코로나 관련주로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바닥에서 최근 급등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다. 그리고 감기약 모자라다. 중국의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 우리가 2년 전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관련주로 폭발했던 테마주들이 이제 중국 이슈로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그런 신규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우리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우리나라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뜨거웠던 시세가 나타났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코로나 관련주들이 단기 시에 나오다가 시세가 결국에는 빠졌던 것처럼 우리 테마주는 코로나 관련주들 1월달 이내에 겨울이 끝나기 전에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제가 2023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봐야 될 종목으로는 우리 화장품 관련주, 자,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0여 개, 40여 개 종목들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차트 보시고 저점에 위치해 있는데 실적 견고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자,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 바닥에서 미리미리 공부해서 저점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다음은 항공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하면은 자, 지금 항공 그리고 이제 엔터, 화장품, 중국 소비주들, 사드 피해주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였고요.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명동에 이제 시민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중국어가 좀 들리지 않더라고요. 명동 거리에. 자, 이제 명동 시장에 그 명동 거리에 뉴커들이 귀환한다. 중국인들이 귀환해서 중국어가 들리고, 그리고 그 중국어가 들리는데 화장품 가게에서 마스크팩을 박스채로 사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명동 거리에 이제 또 현상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공포감이 극에 치달아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지만 자,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많이 걸리니까 많이 걸릴 때 관련주를 갖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중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줄어들면 그동안 봉쇄되고 집 속에만 있었던, 억압되어 있었던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처럼 증가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선 수요보다 국제선의 수요가 더
많이 티켓이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국내선 판매보다 국제선 판매가 대한민국에선 많았는데 이러한 흐름을 중국에서도 추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중국인들이 비행기 끊고 해외여행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갈까? 뭐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오고 뭐 우리나라에서 와서 우리 K 컨텐츠 뭐 한류 열풍 타고 이제 중국에 이제 관광객들이 유커들이 명동시장 화장품 가게를 싹쓸이하는 지점에 화장품 관련주들과 우리 항공주들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항공주들 전방위적으로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우리 항공 관련주는 자, 그러면 우리 항공주들 중에서는 하이즈 항공에 대한 차트를 보고 왜 이 종목을 내년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즈 항공을 저희는 이미 올 한 해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과 큰 수익을 냈습니다. 20에서 40% 가까운 상승을 노려봤는데 자, 차트를 보니까 이게 7,500원짜리가 2,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익을 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60% 이상 무너지고 그리고 수급이 바닥에서 들어왔던 날 자, 이날 종가 베팅으로 매수하는 걸 공고 드렸고요. 그 이후에 자 10월 26일 장중에 3,330원까지 올라오면서 자 일주일 만에 수익권으로 매도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종목을 수익을 챙겼는데 일주일 지나서 수익을 매도하고 다시 종가에 또 빠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제공량을 권고드리고 3,900원까지 이 종가가 2,800원 정도인데 자 3,000원 밑으로 잡았던 하이즈 항공이 한번 수익권 매도기에 주고 다시 잡아서 3,900원까지 20에서 40% 가까운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던 종목이 바로 하이즈 항공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자, 항공 부품주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은 아직까지는 큰 폭의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터지고 적자 떴습니다. 작년에 120억 적자가 떴고요. 올해는 자 1분기 15억, 2분기 2억, 3분기 25억, 토탈 약 42억 원 정도의 적자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네, 적자 전환됐지만 3개년도 적자이기 때문에 4개년도 영업 손실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자, 이제 중국 유커들이 귀환하고 항공편 증설되고 우리 비행기 부품들 그동안 쉬고 있었던 거 다 교체해서 부품 교체해서 정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의 우리 하이즈 항공도 우리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항공기 부품, 위드 코로나 자, 이런 테마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쨌든 뭐 방산에 대한 이슈들,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이슈들, 어쨌든 뭐 비행기와 관련된 테마, 뭐 예를 들면은 위드 코로나 테마로 저는 설명을 드렸지만, 자 뭐 전투기를 뭐 해외에 수출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위드 코로나 아니지만 항공기 부품주인 우리 하이즈 항공의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자, 항공기 부품주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우리 하이즈 항공 이미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지만 바닥에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의 기회를 관심 있게 노려보자. 그래서 이 종목은 저희가 3,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 종목으로 우리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 항공주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하이즈 항공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두 번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서 제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테슬라 종목의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테슬라 차트가 자 이게 지금 광고가 떠가지고 자 이거를 자 그냥 테슬라 차트를 그냥 말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은 이제 KC 종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종목이 테슬라의 부품을 이제 납품한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테슬라가 무너지면서 같이 지금 전저가 수준까지의 낙폭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가 고가 대비해서 거의 지금 70%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400달러에서 지금 120달러 정도까지 낙폭이 확대했는데 자 저는 내년에 테슬라가 110달러를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110를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과거에 테슬라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KEC라는 종목 또한 일봉상 우리 과대낙폭의 구간에서 그리고 저평가 구간에서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또 강한 또 되돌림 구간의 W자 형태로의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70%가 무너졌고 영원히 빠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이런 공포감 악재들 $110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하면 우리 작년에 넷플릭스가 고가 대비해서 75% 무너지고 넷플릭스가 저점에서 단기 100%가 또 올라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컨텐츠 관련주들이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K 컨텐츠 관련주, 드라마 제작 관련주, OT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자, 이런 종목군들이 테마 형성하면서 바닥에서 큰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지금 종목이 우리 테슬라가 바닥까지 낙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 테슬라 관련주로서의 KEC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우리가 컨텐츠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 콘텐츠라고 검색을 해야 되나 봅니다. 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콘텐츠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요즘에 굉장히 이제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자, 넷플릭스가 11월 달 고점 찍고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넷플릭스가 저점을 3, 4개월 다지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저점 대비 100%가 올라가니까 자, 콘텐츠 관련주 애니플러스가 저점 2,000원에서 최근 4,000원까지 100%가 올랐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반등이 나오면 테슬라 관련주들도 컨텐츠 관련주들처럼 넷플릭스를 추종해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로 우리 컨텐츠 관련주들 지금 다 시세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자,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도 자, 작년 우리 11월 달 고가 9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조정받고 최근에 저점 대비 또 한 30% 이상의 시세가 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30% 이상, 그리고 CJ ENM, 바른손 ENA, 자, 이런 종목들도 작년 연말에 2,000원짜리가 800원까지 마이너스 60%가 무너졌는데, 자, 영상 콘텐츠 관련된 테마로 부각되면서 또다시 저가 800원, 고가 1,400원, 80% 정도의 또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크게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75%가 빠질 때 넷플릭스 관련주들, 콘텐츠 관련주들 바닥에 잡으셨던 분들이 이번에 큰 수익을 냈듯이 테슬라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자, 우리 특히나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 중에서는 종목을 KEC 종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종목이 과거 테슬라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 앞으로 테슬라가 반등했을 때 컨텐츠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몇 달 동안 저점 다지고 50%, 60%, 100% 이상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내년에는 테슬라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제 게임 관련주,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테슬라 관련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내가 좀 여윳돈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좀 큰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반도체 관련주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하면은 사실 지금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자, 더코디, 코세스 이런 종목군들 잘 차트를 공부해 보시면은, 자,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자, 이제 가능하면 재무제표를 토대로 우리 재무추이를 켜놓고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무너진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기를 권고드리는 좀 대형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 영역대에서 그 시세를 반납한 구간까지의 낙폭을 지금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자, 2019년도 자, 이때 구간의 저항을 뚫어내고 코로나 터지고 이게 5만 원을 깨고 5만 원을 또 지지받으면서 그러면서 가격대를 이제 이번에 저점을 다졌던 구간들이 5만 원 초반 가격이거든요. 5만 원 중반, 5만 원 초반. 근데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내년에 자, 또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해서 다음번
이 상승을 못 늘어봤다 하더라도 그 시세가 반납한 저점 구간에서는 다음번 상승 턴을 좀 긴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제가 작년에도 자 15만 원에서 SK하이닉스가 9만 원까지 빠졌을 때 SK하이닉스의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매수를 권고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15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13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 9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고 추가적인 낙폭을 7만 원대까지 가져간 상황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은 자 재무 추이를 보도록 하면은 자 회사가 지금 2020년도 영업이익 5조,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 12조,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8조 원 정도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주가가 7만 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올해는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바닥이지만 막상 내년이 되면은 또 내후년에 흑자 전환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그 강한 또 상승 턴으로 또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 터졌을 때 저점이 얼마냐고 하고 보니까 6만 5천 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6만 2천 원, 뭐 6만 5천 원 정도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자 7만 7천 원 현재 가격 밑으로는 즉 7만 원에서 7만 7천 원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내년도 접근해 나가신다면 바닥에 잘 확보했던 물량들 다시 2023년도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예상되지만 2024년도에 흑자 전환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고개를 돌린다. 그러면 오른쪽 구간에서의 6커브 구간에서의 강한 기술적 반등을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점이기 때문에 대형주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 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더 빠르고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저희 서울경제 시청자 분들에게는 오늘 종목들 자 수백여 개 종목들이 있으니까 모든 종목들을 분석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자 하단 노랑톡 입장에서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부품, 반도체 소재 이런 테마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는 평택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우리 2024년도 5년도 목표로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을 증설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권에 이제 조성하는 정부 사업과 맞물리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장을 증설한다. 그럼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죠. 소재도 필요하죠. 그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앞으로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바닥에서 정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들이 많고,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랑톡에서 그리고 내년도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관련주들 타점 공부하시고 재무제표 공부하시고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쓴다면 자, 내년도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서 저는 네 번째 마지막 섹터로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영상을 우리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됐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증시의 낙폭이,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구간이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영원히 떨어지는 증시는 없어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자 엄청나게 무너졌지만 결국에는 우리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환율이 잡히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저점 대비 몇 배의 또 상승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금리 인상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우리 부동산 가격이 꺼지고, 부동산 가격이 꺼지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융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가 5%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 거기서부터는 이제 연착륙 관점에서 금리 속도 조절하고 동결하고 인하하고 이런 그림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했을 때는 1, 2년 안에 금리가 동결되고 이제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올 때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치고 갈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게 된다라는 그런 통화 정책이 전환되는 시점에는
자, 환율도 잡히고 그 환율이 잡히는 시점에는 뭐가 오른다?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큰 폭으로 오른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제부터가 이제 내년도 여태까지 손실 나셨던 분들, 여태까지 좀 부진했던 성적들을 자,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1년이라는 2년이라는 시간, 아까 설명을 드렸던 안 봐야 되는 종목군들,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군들, 폭등한 고점에 위치해 있는 테마주들은 매매를 피하시고요.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바닥에 위치해 있는 섹터들, 지금 반도체 관련주 저점이죠. 게임 관련주 저점이죠.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도 저점인 종목들, 그리고 실적 어느 정도 4개년도 적자가 아닌 항공주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이 내년도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테마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악재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대를 거슬 수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애플 또한 스마트폰의 절대 강자에서 이제는 스마트카의 절대 강자로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애플카를 2024년도 연말에서 2025년도 연초까지 출시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앞으로 뭐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는 전기차 섹터가 유효할 것이다.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넷플릭스, OTT,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넷플릭스가 폭발했다가 올 한 해 엄청난 폭락이 나왔고 막상 또 폭락하니까 3, 4개월 저점 다지고 저점에서 또 100% 시세 나오니까 우리 OTT 콘텐츠 관련주들이 올 한 해 연말에 또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자, 잊지 말고 테슬라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폭등한 종목들을 추격할 것인가, 무너진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이라면,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자, 우리 넷플릭스가 무너질 때 바닥에서 콘텐츠 관련주들을 공략했던 것처럼 테슬라가 무너질 때 우리 테슬라 관련주들, 전기차 부품주들을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도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저는 저점에 위치해 있는 섹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오늘 방송을 또 준비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심장 속에 잘 기억을 하셔서 자, 많은 분들의 내년도 계좌 복구 그리고 수익 실현의 기회를 모두가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한 해 동안 다들 거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불기둥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